슬랙, 미디엄, 우버, 블루보틀 이런 다양한 기업들도 이 디자인 스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진행했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미TV입니다. 오늘은 이 디자인 스프린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디자인 스프린트가 뭔지, 그리고 왜 갑자기 디자인 스프린트인지, 또 디자인 스프린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디자인 스프린트는 구글 수석 디자이너 제이크 랩이 개발한 5일 만에 문제 정의, 아이디어 스케치,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유저 테스트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디자인 스프린트를 AJN 스마트라는 독일 디자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개발 방법론만 계속 접해오다가 이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디자인 영역에 조금 최적화된 방법론을 그때 딱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정보들을 찾아보고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스프린트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디자인 스프린트가 뭐고 어떻게 진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슬랙, 미디엄, 우버, 블루보틀 이런 다양한 기업들도 이 디자인 스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리서치를 더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일단 디자인 스프린트 도입 사례도 적고 그리고 자료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 스프린트와 관련을 해서 여러분께 하나의 정보가 되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실제 스터디도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고요. 제 비즈니스에도 디자인 스프린트를 도입을 해볼까 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메일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스프린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스프린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은, 첫 번째,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할 건지 정해야 합니다. 주제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포커싱을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신규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데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팀원을 구성합니다. 총 인원은 7명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결정권자 한두 명, 그리고 진행자 1명, 또 나머지 팀원들은 각각 분야별로의 팀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정을 통으로 5일을 비웁니다. 참고로 디자인 스프린트 2.0에서는 5일이 아닌 4일로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단계별로 이해하기 쉬우시게끔 디자인 스프린트 1.0을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일 내내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 스프린트를 진행해야 하므로 5일을 통으로 비워놓는 게 좋습니다. 아니, 비워놓아야 합니다. 그 외 환경 세팅이나 준비물이 있다면 화이트보드 2개가 있는 회의실을 일주일 내내 잡아 놓아야 하고, 물품들은 노란색 포스트잇, 화이트 마커, 네임펜, A4 용지, 테이프, 점 스티커, 타임 타이머, 그리고 간식. 스프린트 시작 전에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스프린트를 진행하는 동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랩탑이라든지 스마트폰, 아이패드 같은 것들은 꼭 휴식 시간에만 사용해야 하고, 정급할 경우에는 이 회의실을 나가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타이머를 사용을 해서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야 하는데요. 스프린트는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금요일만 9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간식 시간은 11시 30분, 그리고 점심은 1시에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월요일, 마주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프린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날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스프린트 질문들을 정리하는데요. 현재 문제점이 발견된 파트에 유저 플로우를 그려봄으로써 어떤 단계를 개선할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접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메모를 해두었다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투표를 하고 유저 플로우에 알맞는 장소에다가 붙입니다. 이거는 화요일날 스케치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화요일, 월요일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목표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화요일은 온전히 해결책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솔루션과 관련된 레퍼런스 리서치를 하고 그걸 참고해서 3장의 포스트잇을 연결해 플로우대로 솔루션을 스케치합니다. 스케치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의 수준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고요. 제목을 붙인 다음 익명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네요. 또 화요일날 할 일은 금요일날 테스트할 고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테스트할 고객들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다가 이 구인 컨텐츠를 올려서 테스트할 유저들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은 프로토타입을 만들 대표 솔루션 스케치를 결정하고 딜벨롭하는 날입니다. 화요일날 그린 스케치들을 벽에 한꺼번에 붙이고 투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프로토타입에 쓰일 스케치와 다음 기회에 검토할 아이디어를 구분하고 그 스케치를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계획을 짭니다. 목요일은 대망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날입니다. 정밀함을 요구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 툴로 선정을 해야 하고요. 책에서는 키노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또 인터뷰 대본을 작성하고 고객에게 증정할 사은품 혹은 상품권을 구비하는 등 내일 있을 유저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은 5명의 고객들을 인터뷰하는 날입니다. 한 공간에서 인터뷰이와 고객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다른 방에서 나머지 멤버들이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 혹은 각자 해석한 대로 메모를 합니다. 5차례의 인터뷰가 모두 끝난 다음 메모를 화이트보드에 모두 붙이고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는 거죠. 그런 다음 월요일에 세웠던 장기 목표와 스프린트 질문을 인터뷰에서 찾은 패턴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린트가 끝난 다음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건지 결정하고 기록합니다. 네, 이런 순으로 디자인 스프린트가 진행이 되고요. 원래는 이 요일마다 좀 더 자세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이런저런 리서치를 하면서 든 생각은 한국에서는 이 생각보다 이 방법론을 도입한 사례가 많이 적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해 내려온 회의 문화라든지 이미 자리 잡은 업무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5일씩이나 빼야 한다고 하니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 스프린트를 알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매력을 느꼈는데 그게 과연 저만 이렇게 괜찮게 생각을 한 건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사실 궁금하고요. 자, 그러면 디자인 스프린트가 한국에서 실행하는 게 최적화되지 않은 방식이다 라고 하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스프린트의 경우 1인 프로젝트에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 개인 프로젝트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메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 또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